이번 수업에서는 언어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마비말 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 실어증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실행증과 발성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 또 이 장애들에 대한 음악 치료의 적용 및 방법을 적용한다. 사실은 신체 장애의 한 영역으로서 인지 기능 장애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그 통행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발달 장애들도 함께 배우게 될 터인데,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이 신체 장애의 한 유형으로서의 언어 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장애, 신경질환에 의해 야기되는 중요한 임상 증세로 말하기 또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말하기 장애는 언어 중추에 장애가 없어도 혀, 입술, 인두 영역, 설화신경, 안면신경, 설인, 미주신경의 중추성, 말초성 마비, 근육장애 등으로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고, 언어장애는 언어 중추 및 거기에 직결하는 전후의 감각, 운동의 기능장애인 우이반구의 언어 중추를 포함한 뇌의 기질적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음악치료사가 재활팀의 일원으로 언어장애 환자를 치료할 경우 언어치료사 혹은 타 영역의 전문가와 공동의 목표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생성의 개요와 필수적인 의학용어, 신경학적 언어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음악치료 중재를 위한 음악치료 실행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언어장애는 말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제대로 못하는 영역도 있고요. 말 더듬는 것도 있고, 너무 말이 빨라서 이해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기능 장애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음악치료사가 이 언어장애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와 함께 이 치료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언어치료사 또는 타 영역의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음성 생성의 개요라든가 필수적인 의학용어, 또 신경학적 언어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이론적인 토대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사실은 음악치료 실행기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악치료사가 어떤 말을 우리 음악치료사에게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 의학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치료사로서 언어장애를 치료할 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음성 생성의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개요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언어장애란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내 자신을 표현해야 되는데, 듣는 것이든 표현하는 것이든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장애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는 단순히 조음, 발음 장애, 우리의 혀나 또 우리의 입술, 또 그 안에 있는 구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입에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음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유창성 장애, 말더듬과 같은 음성 장애. 옆에 제가 사진도 보여줬죠. 안녕? 뭐 이렇게 너무 느린 그런 장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장애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언어 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장을 이어가야 되는지 문맥을 맺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생겨서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에 관련된 뇌의 주요 부위를 한번 좀 볼까요? 각회, 모이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쓰여진 글을 이해하는 데에 관여합니다. 시각 피질, 시각 기능에 관여, 글 읽기에 대한 거죠. 시각이니까 눈으로 보고 읽어야 되겠죠. 베르니케 부위,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저 초록색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청각 피질, 청각 기능에 관여, 말 듣기, 정확한 말을 들어야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각 피질에서 이 청각 기능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브로카 부위, 말을 하는데 관여, 정확한 발음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부위고요. 운동 피질, 입술 운동 및 움직임에 관여. 언어 기능에서도 보면 뇌에서 이렇게 각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음 장애와 실어증이 나타나는 환자의 기능적 뇌 자기공명 영상을 찍은 것이죠. 언어 중추에 생긴 뇌경색, 뇌중풍이라고 하는 저렇게 뇌경색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른쪽에 평소 말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 부위인 오른쪽 빨간 부위가 환자에게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데 지금 저 오른쪽에 빨간 부위가 환자에게는 사용되고 있으면서 구음 장애, 다양한 단어나 말들을 할 때 제대로 된 구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비말 장애를 봅니다. 신경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말 산출 기제의 협응력 저하, 약화 또는 마비가 나타나는 말 산출 장애로 흔히 호흡, 발성, 공명 및 말 속도와 운율 등의 구어 메커니즘의 근육 통제 문제를 야기시켜 구어 속도, 강고, 운동 범위, 협응, 조음 정확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전반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마비말 장애는 언어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발음상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 즉 말소리 장애입니다. 신경학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 중 마비말 장애는 중추적으로 말 산출을 계획, 체계화, 그리고 실행하는 중추신경계의 뇌 손상과 관련되고요. 말초적으로 말 산출 명령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세포 축삭, 신경근육 연전 및 근육 등의 문제로 인한 부정확한 말의 표출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내 입의 근육과 내 혀와 입술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에 의해서 문장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입술이 제대로 벌려지지 않는다 이래서 발음상 정확하지 않은 언어가 나가므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 대화 기능이 어려운 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비말 장애 환자의 말 속도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거나 매우 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인두강, 비강, 구강에 걸친 공명대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과대 비음이 관찰되며 말 운동 협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확한 발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두강, 그러니까 머리의 울림에 의해서 또는 코의 울림에 의해서 또 입 안에 있는 구강의 그 울림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비말 장애는 병변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많은 질환에서 여러가지 병변이 발생하므로 혼합형 마비말 장애가 자주 나타납니다. 구음장애 유형과 원인 증상 함께 좀 보겠습니다. 유형과 원인과 또 증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완형, 하부 운동원성 질환, 중증 금무력증, 거친 소리, 이중음, 과다 비성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경직형, 양측 상부 운동신경원 질환, 단조로운 음량, 높이, 쥐어짜는 소리,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실조형, 손의 병변, 속도 조절, 범위, 강도의 불규칙에 대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운동 저하형, 파킨슨씨병, 작은 목소리, 무건, 음성 진전, 운동 과다형, 무정위형 뇌성마비, 갑작스러운 음도, 강도의 변화. 지금 이완형, 경직형, 실조형, 운동 저하형, 운동 과다형 이렇게 5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금 그 원인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막 고개를 꼬고 입을 흔들고 혀를 막 내밀면서 소리가 왔다 갔다 내가 막 하면서 그 여기서 말하는 갑작스러운 음도 또 목소리의 강도가 그 세기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2명의 그 뇌성마비 그 장애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대주는데 그 마이크를 잡기도 힘든 상태에서 몸을 꼬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그 이야기를 하는 아주 힘겨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너무나 맑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종종 보게 될 건데요. 그렇게 그런 분들의 어떤 음성을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목소리 자체의 톤이 아주 작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비말 장애 음악 치료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간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마비로 인하여 이완이 필요한 근육이 긴장되거나 긴장이 필요한 근육이 이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훈련에 앞서 상체에 긴장을 주거나 이완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준비 운동과 호흡 훈련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입 모양의 여러 가지 준비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입을 막 아 하고 이 하고 오 우 이렇게 입을 막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혀도 앞으로 밑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런 미리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횡경막과 외늑간근 및 내늑간근 등 이건 우리 갈비뼈 사이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횡경막은 우리 요쪽 어떻게 위에 조금 밑에 있는 부분을 횡경막이라고 하는데 늑간근 및 내늑간근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갈비뼈와 또 안에 있는 갈비뼈, 이 부분에서 이제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호흡과 관련된 상체 근육과 어깨 그리고 목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발성을 위해 자세를 교정하고 상체 근육을 유연하게 합니다. 이때 음악적 요소 중 템포는 움직임의 시간적 구조를 제공하고 환자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말초신경계와 연관되어 있는 근육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도록 하여 말 산출과 관련된 근육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흡 훈련인데요. 호흡은 음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죠. 공기를 흡입하는 흡기와 밖으로 배출하는 호기의 두 가지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호흡과 말을 산출하기 위한 구어호흡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이 생명호흡들, 또 말을 하기 위해서 말과 코로 호흡하는 구어호흡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할 때 숨을 동시에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흡기와 호기 두 가지 운동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비말 장애 환자는 호기 조절을 못하거나 근육의 협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공기를 균등하게 방출하여 일관성 있는 음향과 지속된 소리를 생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호흡적 지지가 부족하여 말을 하는 데 필요한 구어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식 횡격막 호흡은 횡격막의 수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횡격막의 상하거리를 증진시키고 가스 교환과 산소화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므로 환자의 호흡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횡격막 주위로 그 안에 있는 그 갈비뼈를 통해서 이 근육들이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가스 교환과 산소화를 증진시키면서 이 호흡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기는 회귀를 위한 근육과 폐의 속도를 조절하여 안정되게 비우고 빠르게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호기 조절과 횡격막 호흡을 지지하는 호흡 운동과 치료적 노래 부르기를 통해 훈련할 수 있고, 폐 수용력을 확장하고 호흡과 발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관악기 연주는 말하기에 사용되는 근육을 강화하고 자각시키고 호흡 조절과 심폐기능 증진을 도울 수 있습니다. 관악기 연주는 호흡을 잘 해야 소리가 납니다. 색스폰이라든가 트롬본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호흡을 무조건 바람을 많이 세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고요. 호흡을 잘 활용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관악기 연주는 이렇게 사용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치료 방법의 직접적 방법. 마비말 장애 환자의 주요 임상 양상은 명료도입니다. 음악치료사는 좋은 명료도, 그러니까 말할 때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진을 위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말소리를 들으며 마비말 장애의 형태를 추측한 후 특수 발음에 대한 시범을 보이면서 구체적 형태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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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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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발음을 시켜봄으로써 혀, 입술, 인도 중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좋은 명료도 증진과 말소리 속도 조절을 위해서 음악치료사는 목표 소리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리듬 액센트를 적용한 멜로디 찬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는 웅변에서도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을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훈련했었죠. 내가 탄 말은 말들이고 네가 탄 말들은 백색 말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일부러 반복해서 이 명료도를 위해서 훈련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직접적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사를 보면서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명료도 향상을 위한 노래 부르기. 환자가 목표로 하는 소리를 명확하게 발음하도록 고려합니다. 신호로서의 리듬. 말소리의 속도를 조절, 환자의 병변에 따라 완전한 음악적 자극보다 단순한 메트로놈 신호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악센트를 활용한 멜로디 찬트. 악센트를 발성이나 멜로디 찬트에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게 말을 산출하도록 훈련합니다. 관악기 연주. 관악기 연주는 호흡의 강도나 조절뿐 아니라 발음 조절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 이번에는 실어증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실어증은 입, 발성기관, 귀의 병변 없이 뇌의 손상이나 병변으로 인하여 말의 상징을 사용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에 발생한 장애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구어의 이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어증은 장애의 심각 정도와 신경 손상의 범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유창성과 비유창성으로 구분됩니다. 유창성은 명칭 그대로 말소리는 유창하지만 의미 없는 말소리로 일반적으로 베로니케 실어증이 언급되고, 비유창성은 부자연스럽고 느린 비문법적인 말소리로 일반적으로 브로카 실어증이 언급됩니다. 실어증은 혈관장애, 종양성, 외상, 감염성, 퇴행성 질환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어증은 언어 습득 시기가 지난 후에 뇌 손상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생기는 언어장애이고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모든 양식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실어증 유형에 따라 각 양식에서 중증도는 달리 나타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첨부했는데요. 베르니케 부위 손상은 스스로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베르니케 부위 손상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브로카 부위 손상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어증의 정의, 뇌 언어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모든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운동구어장애, 실행증, 실독증, 실서증, 실산증 등의 기타 장애를 동반합니다.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죠. 정의 요소, 중추신경계, 대뇌피질, 대뇌 언어중추의 손상, 후천적인 장애, 언어 습득 시기 이후 모든 언어 양식,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장애, 언어 습득 시기 이후의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모든 언어 양식의 문제를 나타내는 증후군을 실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실행증에 대해서 보는데요. 실행증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말소리 운동 프로그래밍이 손상된 것으로 음소 또는 말소리 결합이 의지적으로 생성되는 동안에 조음 기관의 위치를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과 근육의 움직임을 배열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은 장애입니다. 브로카 실어증의 병변과 관련이 있으며 자음이 다른 위치에서보다 처음 위치에서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이 마비말 장애와 대조적입니다. 음악치료사는 환자의 언어장애를 교정하고 말 실행증을 다루는 치료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 말을 시작하는 그 운동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할 때 내 입 안에 있는 모든 구조가 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상황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일 수 있습니다. 구어 실행증, 정상적인 근탄력성과 협응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구어 실행증은 구어 산출에 필요한 조음기관의 연속적인 운동 문제와 구어 오류의 비일관성에 초점을 두어 정의 내리고 있으며 구어 오류의 비일관성은 마비성 구어 장애와 구별되는 주요한 구어 특성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성장애입니다. 소리는 공기가 성대를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지는데 폐질환이 있거나 성대가 마비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 발성장애 또는 실성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긴장된 성대가 외전되면 실성증이고 내전되면 발성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호흡 조절과 횡격막 호흡을 개선하기 위한 호흡하기와 읊는 연습 혹은 음색을 조절하기 위한 음성 억양 연습을 시행할 수 있고요. 이때 음악치료사는 보컬 트레이너나 합창단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발성장애는 음성기관의 근육 제어를 담당하는 뇌 중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인후암이나 성대결절, 사회문화적, 심리적 이유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품, 한숨, 기법, 노래조로 말하기, 성대 오용 감소, 성대 위성, 후두 마사지 및 이완, 공명 음성 치료 및 성대 기능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8, 29, 30과의 그 과제로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언어인지 장애나 또 이런 언어장애, 그 다음에 인지기능장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다양한 장애들 중에 여러분이 경험한 한 경우에 대한 한 장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로 해서 기술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배웠던 그 모든 장애의 한 유형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작성해서 제출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